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태 발생 1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정계 은퇴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우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일단 어제 이 안 전 대표의 사과를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는데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책임을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책임을 말씀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 안 나와가지고 과연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심적으로 그동안에 책임져 왔다. 항상 일에 대해서 예. 또 그동안의 책임 정치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현재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은 정계 은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은퇴라고 하는 건 자기 정치를 그만둔다, 끝이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면서도 예.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이 안철수 전 후보께서는 사실은 새 정치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낡은 정치보다 더 도덕적인 정치 그런 건데 본인 스스로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할 만한 공명한 선거를 완전히 스스로 조작해서 해치는 예. 다른 당 밖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당이 모르고 받았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당 내부의 핵심적인 당원들이 그것을 조작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정당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서도 내가 이 국민의당의 창업주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이 당에 대한 책임, 가령 최소한 현재 어떤 박주 전 대표나 당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반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이 특검을 하자. 네네. 이렇게 걸고 양비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다든지 더 그야말로 반성 모드로 가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은 뭐 군산의 조선소 앞에서 네. 비대위를 여는데 새로운 전장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은 당이 굉장히 그동안에 수습을 잘못했다라는 예. 것으로부터 전체 당원들이 반성하는 모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당분간 내가 정치권 밖에 벗어나 있겠다. 최소한 완전한 정계 말하자면 이 종식 선언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말씀을 하셨어야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을 진다는 알겠습니다.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보셨을 텐데 네. 일단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데 쓰는 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만시지탄이다. 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당 나름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정치 리더의 어떤 요체는 듣고 답하는 거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국민의 어떤 물음에 답하는 것이 지도자의 어떤 핵심적인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다. 내가 정치적인 책임은 나중에 질지라도 어제 한 멘트를 좀 더 일찍 그리고 검찰 수사를 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안철수 전 후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풀렸을 가능성이 큰데 예.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물론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어제 빠진 것이 정치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도의적 책임은 어제 졌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계 은퇴는 하겠습니까? 일단 대선 출마를 했다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내공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뿌리가 박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서 정치를 그만둔다? 이것은 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전혀 몰랐거나 지시하지 않았거나 이런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탈당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지만 저는
탈당 카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일단은 국민의당을 떠나서 예. 다시 국민의당이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어제 들으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왔다. 왜 16일 만에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당이 내부 조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실제로 당내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의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 국민의당이 그 어떤 그야말로 어떤 한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한다면 네. 아예 이 자체를 선관위에 의뢰한다는, 최소한 밖에 독립기구에 의뢰해서 국민에게 좀 더 어떤 신뢰성 가는 조사를 했다는 의미를 가졌어야 되고, 네. 누가 보더라도 저도 말하자면 서울시장 캠프에서 일을 했고 또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 저 정도 선거 막바지에 이 정도 되는 문제 제기라면 당 전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후보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꼬리 자르듯이 한 개인에게, 그야말로 주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그런 개인에게, 작은 무슨 뭐 시장 선거라든지 군수 선거도 아닌 대선 가장 큰 선거에서 그런 가장 마지막에 네.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검찰의 말하자면 조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내용만 봐도 한 초창기에 했어도 그대로 괜찮았을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그중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당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문준영 씨라는 말을 안 쓰고 당사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준영 씨라는 것을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같은 대선 후보 입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상당히 거북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어차피 이제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준영이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왜 국민의당이 이거에 대해서 우왕좌왕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이 각각이 지금 실질적 진실 아직 저는 당에서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검찰에서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결국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그리고 지도부가 인지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이 없어질 정도의 어떤 메가톤급인 충격인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당이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것은 신생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두하고 스스로 이것에 연루된 이유미 씨라든가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가 혹시 연루가 됐다면 예.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야당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것은 정치의 탄압이다. 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을 당에서 보호해주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진일보한, 정치 발전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네. 다만 이것이 지금 국민의당도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결과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당이 뼈를 깎는 듯한 어떤 자성, 그리고 창조적 파괴 같은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만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이 뽑아준 원내 제3당의 네.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도부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네. 국민의당이 해체하거나 뭐 그럴 것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시간 만에 지금 정회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현주 의원이 어제 그 안 전 대표 사과 이후에 선거의 패자로서 감수해야 될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비어있는 말이죠. 선거를 이겼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검찰을 모욕적으로 보고, 한편은 검찰 자체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죠. 과거의 일부 정치 검찰이 눈치 보기식으로 예.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어떤 잣대를 말하자면
공평하지 못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코멘트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올바른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현주 의원 본인이 또 며칠 전에 이미 이제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험담을 함으로써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전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 이현주 의원이 전에 솔직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이 탄생시킨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그동안에 이어지는 은사 자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민주당에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당에 간 분을 바로 원내 어떤 부대표로서 혹은 원내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시킨다는 것도 예. 물론 신생 정당의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당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 자기 개인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불쾌감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로 뭐 이유미나 이준수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더라도 검찰에 덮어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말하자면 안 대표가 책임져야 되냐 하면 젊은 정치인들이 그것도 공면선거단에서 이런 비공명적이고 예, 예. 또 청년위라고 하는 더 구세대 정치보다 더 깨끗해야 될 분들이 이런 일을 자임했다는 데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안철수라는 것이고 당의 어떤 의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 계속해서 제가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뭐 박지원 그리고 안철수 여러모로 지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당의 쌍두마차가 좀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탈당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과 뭐 흡수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사실은 있다는데. 이제 아래로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미 이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광양이나 이런 지역에 또 전북의 기초의원들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야 될 분들부터 혼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국민의당을 지지해왔던 그야말로 어떤 핵심 당원들 속에서 네.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 혹은 민주당에 대한 선호가 나면 지역 정치인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에 가서는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황주영 의원 같은 분들은 이미 이렇게 왜 양비론적으로 민주당을 같이 걸고 넘어지나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흔들리거나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당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만에 정회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야당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협치가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일단은 마주보는 열차가 끝까지 마주보고 충돌하고 있는 직전이고 이미 충돌을 했다. 차례. 수차례 했고 이제 뭐 걸을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초에 그런 높은 지지율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의 난맥상을 돌파하려고 하고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사실은 120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41%의 어떤 의회 권력을 가지고 이걸 앞으로 가다니까 상당히 어렵고 예. 그리고 야당에서 일정 부분 지금 협조해 줄 분은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상당히 많이 통과를 했는데 조대엽, 송영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특히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훨씬 더 강경 모드로 공격적인 그런 예봉이 상당히 강한 이런 정당으로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오늘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이 반열에서 대통령께서 이 인선에 대해서 결단을 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한 인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국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절대 협조하지 않고 특히 야당이 문준용 씨에 대한 어떤 특검 카드도 지금 들고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엉켜서 이제는 의회에서 협치가 상당히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것은 집권 여당이 손해고 대통령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입법 통과율을 보면 취임 2개월 정도 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회에서 단 2건의 입법 통과밖에 안 됐습니다. 예.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270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70건, 그리고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는 15건 정도 취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 그만큼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본산이라고 하는 의회의 기능이 지금 정지돼 있다. 네. 이 정지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그러나 대통령이 인선을 제시한 사람들의 부적격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5대 불가론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것 때문에 야당이 이런 명분을 내서 이것은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저는 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양보입니다. 야당도 양보를 하지만 집권층도 양보를 예. 해야만이 의회에서 협치가 살리고 의회에서 협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혁입법 완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제 국회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계속 하셨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인사 문제만큼은 원칙론으로 간다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당장 추경이나 이런 게 이야기가 오늘은 최소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보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전혀 지금 협의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여당 원내대표에게 네.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포괄적인 위임권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청와대 입장이 이렇게 원칙적인 변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런 그야말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성의만 열심히 한다는 성의만 보이는 거지 실제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일까지 말하면 추경해야만 이게 이번 7월에 추경이 정리가 돼야만 추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앞으로 18일까지 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막바지에 말하자면 야당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부분적으로는 이게 무슨 딜을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네. 막혀 있는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지를 그 여당 원내대표에게 좀 더 주고 또 그걸 가지고 막판 어떤 조율을 시도해 보는 것이 그건 두 필요하다고 명 중에 봅니다. 한 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서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봐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정세균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어차피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다 인준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야당은 야당대로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일정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협치의 정신이지 여야 다 정당성을 가지고 부딪히려서는 하나 또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잘 지적한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 정부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일부 여당이나 청와대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수습해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이런 양보와 협치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일까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리더의 어떤 본질적인 직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고 50%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100%의 대통령이 된다고 취임 선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회가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러면 지금 뭐 정무수석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을 한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대엽 카드를 접고 그냥 국회를 정상화하자. 저는 이런 것은 인사는 청와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협상의 카드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했다면 이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장관으로서 영이 쓰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 국민을 위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네. 그것은 일단은 대통령께서 소수당이라는 소수 정권이라는 한계를 인식할 때만이 이것이 올바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